오늘은 일제 치하에서 발행되던 조선일보의 폐간일에 발행된 조선일보 신문 기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0년 8월 10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조선 총독부에 의해 폐간됩니다. 해방 이후 조선일보는 일제강점기의 폐간 원인이 반일적인 신문 기사였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4번의 정가는 1928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 1933년 방응모가 조선일보를 인수한 후에는 조선일보는 총독부의 기관지처럼 기사를 작성하였고 한국 신민으로서 일왕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일보는 1940년 8월 10일에 폐간되었고 따라서 마지막 신문은 8월 10일에 만든 8월 11일자 신문입니다. 마지막 신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조선일보의 폐간은 중일전쟁과 러일전쟁 등을 수행하던 일제가 전쟁 물자의 부족을 이유로 신문사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결정이었습니다. 일제의 정책을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의 존재가 도움이 되었겠지만 조선 총독부의 기관지와 동일한 논조의 신문을 굳이 남겨놓을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의 마지막 신문인 1940년 8월 11일자 신문의 기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부는 팔면봉입니다. 팔면봉은 1924년부터 현재까지 조선일보에 자리 잡고 있는 칼럼입니다. 모든 방면을 아우르는 힘있는 글이라는 뜻입니다. 조선일보에서는 일제강점기부터 팔면봉을 통해 짧은 독설로 저항하려는 의도를 보여주었다고 자화자찬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폐간일 당일의 기사를 예시하며 저항성을 자랑하기도 하는데 폐간일의 팔면봉 전체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일제에 대한 저항의 내용인지 아니면 골수 친일파의 언행인지는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부는 신문 폐간에 따른 폐간사들입니다. 신문사 사주인 방응모의 폐간사와 신문사의 폐간사, 그리고 조선일보사의 사고입니다. 일제에 의한 강제 폐간임에도 어떠한 분노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도 다음 날이면 발행이 안 되는 마지막 신문임에도 조선일보 기자들의 분노는 보이지 않습니다. 방응모의 조선일보 접수 이후 대부분의 사회주의 또는 민족주의 기자는 조선일보를 떠난 상태였기에 신문 폐간에 분노할 사람은 없었다고 하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3부는 조선일보 20년사입니다. 친일파 705인 중 한 명으로 올라있는 조선일보 기자인 함상훈이 쓴 기사입니다. 어떠한 내용을 자랑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부는 영국에 대한 독일의 전투 결과와 중일전쟁에 대한 전투 보고 기사입니다. 일제는 더 이상 남이 아닙니다. 우리 해군이라는 표현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조선일보는 친일을 넘어 전범 기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연합군 측에 붙어서 영국과 함께 독일을 공격하던 일본인데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독일이 우리 편이 되어 영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 내용을 자세히 보도하며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5부는 일제의 경제 신체제에 대한 자세한 소개 기사입니다. 우리에게는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용어로 더욱 친숙한 내용입니다. 중일전쟁이 진행 중인 일본의 입장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미 내선 일체가 완벽히 이루어진 모습이며 주요 전범으로서 일본 내각의 정치 선전 매체로 자리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선일보가 폐간되는 마지막 날에도 조선일보는 조선 민중의 신문이라기보다는 일본의 지방지인 조센립보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조선일보 폐간일의 기사들 1부 팔면봉 1940년 8월 11일 조선일보 일면 팔면봉 비바람 겪어서 20춘 20추 1일의 일갈 이 몸의 사명도 국책에 순응하고 이날로 종원 콩과 팥을 두드려 마른 껍질을 벗고 고추냉이는 찧어서 매운맛을 내고 보리쌀은 썩고 죽어 싹을 틔우나니 이 몸의 죽음도 또 그러리라.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긴 후에야 일생을 얻을지요. 일생의 집착은 죽을 고비를 부를지니 이 몸의 생세관은 이 한마디. 대중은 죽음으로써 결론을 삼되 이 몸은 죽음으로써 전제를 삼으리라. 결론의 뒤에는 번뇌가 사라진 열반이 기다리되 전제의 앞에는 길고도 긴 삶이 있음에랴. 유마의 한 번 침묵은 100번의 우레도 당할 수 없도다. 이 몸의 침묵 또한 그러리니 그래도 가노라. 이 몸은 가노라. 국책을 따라서 거연히 가노라. 전우겁 억만독자여 만목 강령하시라. 조선일보 폐간일의 기사들 2부 폐간사 1940년 8월 11일 조선일보 일면 폐간에 즈음하여 방응모 불초응모가 없는 재주와 얕은 지식을 돌아봄이 없이 기력의 약소함을 따지지 않고 사회의 공복이 되려는 정성과 대중에게 봉사하려는 열의를 가지고 사제의 대부분을 투척하여 동지의 협력을 얻어서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를 조직하고 조선일보를 인수하여 혁신 경영하여 온 지 어느덧 8개 성상을 지냈습니다. 이 동안의 과거를 회고하건대 실로 감회가 무량한 바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사조의 경랑에 충격을 받았으며 어떤 때에는 고의의 공박을 입었고 언젠가는 극렬한 회방을 만나는 등 고뇌하던 작은 성의를 어찌 일필로 형언할 수가 있으리이까. 그러나 강호의 동정이 한 곳으로 쏠리고 문장가에 대한 애호가 돈독하여 사세는 날로 진흥되고 피루는 달로 융창에 더하여 온 것은 실로 감격과 감사 감당치 못하는 바요시다. 진화사변 중일전쟁 이래 동아신 질서를 건설하는 사상 초유의 국가 불운에 제외하여 보도 보국 한 가지에 온 마음을 쏟아 1층 더 소개한 바 목적을 달성하려고 미력을 다하여 싸우나 구주 전쟁을 계기로 하여서 세계 정세는 급전직하로 일대 전환기에 처하게 되고 국내 정세는 1층 긴장과 노력을 요하게 되었는데 이에 반하여 각종 사업을 조정 통제하려는 국책은 드디어 신문 통제라는 당국의 방침에 조선일보도 순응치 아니하면 안 될 지경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부는 금일로서 폐간하게 되었습니다. 긴 세월을 두고 강호의 동정과 문장가의 애호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뜻을 충심으로 표하는 동시에 깊은 아량을 원하는 바울시다. 본보는 폐간이 되어도 본사에서 발행하던 조광, 여성, 소년의 새 잡지는 특히 신문지법에 의하여 계속 발행하겠사오며 각종 단행본도 종전대로 발간하겠사오니 이전의 2배로 애호하여 주심을 간절히 바라오며 겸하여 본사는 그 본래의 목적을 잃지 않고 형태를 변경하고 내용을 개조하여 신문의 사회적 사명과 비등한 사회사업을 진행코자 하오니 강호의 여러분들은 이 점에 특히 유의하시고 2배의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말 것을 감히 청합니다. 조선일보 폐간의 이 순간을 당하여 할 말이 많사오나 오직 감개무량이오며 감히 한마디 말을 베풀어 과거의 후일을 감사하오며 장래의 애호를 비나이다. 1940년 8월 11일 조선일보 일면 폐간사 사설 1. 조선일보는 신문 통제의 국책과 총독부 당국의 통제 방침에 순응하여 금일로서 폐간한다. 아. 물건은 본과 말이 있고 일은 시와 종이 있다. 유가 있으면 무가 있고 생이 있으면 사가 있는 것은 일정 불변의 법칙이다. 본보는 말과 종이 왔다. 금일로서 본보는 무와 사의 막이 내렸다.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체의 감회는 주관과 객관의 가치 판단에 맡기거니와 뚜렷한 사실은 이 조선일보가 영영 조선사회에서 없어진 것이다. 2. 회고하건대 이 조선일보는 20년 전 자유주의가 세계에 가득 찼을 때에 조선 통치 당국에서 민의 창달과 밀론 존중의 견지에서 발행을 허가한 것이다. 그래서 창간된 이래로 당국의 위도하는 바에 비추어서 본부는 그 지필의 사명에 충실하려고 힘을 써왔던 것이다. 그러나 춘풍과 추후 세월을 거듭하는 동안 혹은 경영난에 빠져서 명맥을 근근히 보존하는 위경에 처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요. 혹은 시대의 사주에 이리저리 눌림되어 존폐의 난관에 봉착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요.
혹은 내분과 외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빠진 것도 또한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래서 본보가 걸어온 길은 가시의 단풀이었고 쌓아놓은 것은 고난의 성이었다.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본보는 비로소 혁신의 일대 지는 길을 만나게 된 것이다. 3. 혁신 즉시로 본보는 정의옹호, 문화건설, 산업발전, 불편부당의 4대 강령을 내세워 사회 민중에 외치고 보도의 천직을 다하여 왔다. 그래서 사회와 민중의 지지와 성원은 날로 지나고 달이 갈수록 증대했던 것이다. 물론 기간에 처하여 언론이 부자유한 것도 있었고 경영의 고난도 있었고 외력의 박해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사회의 지원은 더욱 두터웠고 민중의 찬조는 더욱 강대하여져서 사세는 강화되고 피루는 창달되었다. 이곳에서 이런 자화자찬을 말할 필요가 없으나 혁신 당시에 미약하기 짝이 없던 것이 금일 내용과 외관에 있어 단연 조선신문계의 왕좌를 점한 것은 실로 이 절대한 사회 민중에 지지하는 증거이다. 이와 같은 정세에도 불구하고 본보를 폐간하는 것은 일반 사회에 대하여 극히 미안하고 두려운 바이다. 4. 진화사변 발발 이래 본보는 보도 보국의 사명과 임무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고 더욱이 동아 신질서 건설의 위협을 성취하는 데 조금이라도 협력하고자 숙야 분려한 것은 사회 일반이 주지하는 사실이다. 작년 9월에 발발한 구주대전과 독일과 이탈리아의 대승을 계기로 하여서 세계 정세는 큰 전환을 보게 되고 국내 정세가 또한 이에 대응하여서 신체제가 건설되려고 하는 이때에 신문 통제가 국책으로 수행되는 이상 우리는 이에 순응하는 이외에 다른 사정을 운이할 바가 아니다. 본보의 폐간도 이 점에 근거가 있다. 끝으로 본보를 애독 지지하여 준 사회 대중에게 감사와 미안의 말씀 이외에 다른 말이 없는 것을 깊이 헤아려 주기 바란다. 1940년 8월 11일 조선일보 1면 조선일보사 사고 20년의 역사 남기고 본보 금 10일로 폐간. 방금 세계는 정의 대변개의 시기에 재회했습니다. 구주에서는 독일과 이탈리아를 중심한 전체주의 국가와 영국을 패자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군과의 일대 쟁패전이 개시되었고 동양에서는 제국을 맹주로 한 신동아 신질서 건설 운동이 착착 진행됩니다. 우리 조선일보는 과거 20년간 조선 민중의 대변자로서 민중의 의사를 반영하고 조선 통치의 비판자가 되어 조선 문화 발전에 미약하나마 공헌한 바가 있다 생각합니다. 더욱 진화사변 발발 이유는 1층 국가의 중대 시기임을 자각하고 민중으로 하여금 국가 정책에 순응할 것을 역설하여 신동아 질서 건설에 적지 않은 공헌이 있었을 것으로 자인하는 바이외다. 그러나 최근 정세는 우리 조선일보는 신문 통제의 국책에 의하여 금 10일로서 폐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선일보의 폐간이 조선문화상, 경제상 중대한 영향이 있는 줄은 알지오만 국책상 부득이한 사정이오니 이 점은 만천하 독자 제의의 고량을 바랄 뿐 이외다. 만 20년간 강호제 씨로부터 받은 무한한 애호와 동정에 보답하기 위하여 간단히 사의를 표합니다. 끝으로 본사 발행의 조광, 여성, 소년 등은 종래와 같이 조광사에서 계속 발행할 터이오며 본사에서 주최 혹은 후원하던 사업으로 조광사에서 인계받을 것은 될수록 계속하려 하오니 버리지 마시고 애호를 바라나이다. 소와 15년 서기 1940년 8월 10일 조선일보사. 조선일보 폐간일의 기사들 3부 조선일보 20년사. 1940년 8월 11일 조선일보 1면 조선일보 20년사 함상훈. 우리 조선일보는 금 10일로서 영원히 폐간하게 되었다. 회고하면 본보가 고고의 성을 지른 지 이미 만 20년, 그간 온갖 풍상을 다 겪어오다가 금일 지령 6923호로서 기구한 운명을 마치게 되니 감개무량한 바 있다. 그간 재정의 곤란으로 경영자를 바꾸기 몇 번이었으며 당국의 기휘에 당하여 압수, 정관의 처분을 받기 무릇 몇 번이었던가.
다행히 조선일보는 민중의 지지와 경영자, 사원 등의 정열적 노력 밑에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은 태평통 네거리에 외연한 대건물을 세우고 300여 종업원을 포용하고 700여 지사, 지분국을 가졌으며 조석관 신면에 8판제의 신문을 발행하여 명실공히 조선 제1의 대신문을 만들었다. 오늘날 폐간의 운명에 즈음하여 파란 중첩한 10년간의 역사를 회고함도 도의는 아닐 것이다. 제1기 초창시대 조선일보의 역사는 대개 대정 9년 3월 5일에 창간 당시로부터 대정 13년 9월까지의 기간을 초창시대, 대정 13년 10월 3일부터 소화 8년 3월까지를 발전시대, 소화 8년 4월로부터 금년 금일까지를 비약적 칭전시대 또는 융흥시대라고 칭하고 싶다. 이하 3기에 나누어 대강을 기술하여 보자. 첫째, 초창시대라 할 창간 시기를 보면 예의 대정 8년 기미운동이 있으내 사이토 총독이 부임하여 문화정치의 표 아래 민간신문 3개를 허가한 가운데 하나가 조선일보였다. 당시 민간 측으로부터 신문 발행을 요구한 사람이 다수였으나 대정 친목회를 중심한 송병준 저작 1920년 백작으로 승작됨에게 조선일보, 박영호 후작에게 동아일보, 민원식 씨에게 시사신보를 허가했던 것이 민간신문의 시초이다. 대정 9년 3월 5일 관철동에서 창간한 당시의 지면을 보면 석간 4면뿐인데 제1면은 논평과 시사를 싣고 제2면에 정치, 경제기사를 실었으며 제3면에는 사회기사를 실었고 제4면에는 소설, 기타 문예 등속을 실었다. 일면의 단수는 12단이요 활자는 조열하고 인쇄는 평판쇄이기 때문에 불선명하였다. 편집의 체제를 보더라도 제1면의 사설, 논평 등은 모두 1단으로 쭉 풀어 실었고 제2면의 정치기사, 제3면의 사회기사는 대소 사건을 불문하고 거의 1호 2단으로 뽑았다. 구주에 어떠한 중대사건이 생겼어도 2단 이상을 뽑은 것이 없으며 국내에 여하이 큰 사실이 있어도 3단을 쉽게 뽑지 않고 2단으로 만족했다. 강우규의 사형집행, 전협사건, 이열단 사건, 총독부의 투탄 사건, 은율군수 살해사건 등 중대사건이 났어도 2단 이상을 취급하지 않고 48인의 공제사건에 이르러 겨우 횡 1단 2분의 폭에 3단의 제목을 붙였고 위원단 사건을 역시 3단으로 취급했다. 이와 같은 유치한 지명과 체제를 가졌을 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매우 격렬한 바가 있었으니 비록 창간 초기는 논설에 있어서 세계사조와 조선사조, 사회궤조와 풍속교정, 여자교육의 근무, 노동문제, 조선역사 과목문제, 소장문제 등 비교적 계몽적 사회 개량의 사상을 고취하고 제1면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의 정치 사정, 인도, 아일랜드의 혁명운동 사정을 소개하는 논문을 게재했으나 점차 시의를 경과함에 따라 논설 및 기사에 격려를 기하여 청년대회, 신생활 발금 사건, 물산 장려운동, 소작쟁이 등의 동정적 태도를 취하고 격렬한 어구로서 당국을 공격하였다. 이것은 대개 발행권의 소지자 대정친목회의 일파, 예종석, 최강, 서희순 씨 등으로부터 대정 9년 8월 15일에 유문환 씨에게로, 동년 12월 권병하 씨에게로, 익 10년 8월 남궁훈 씨를 사장으로 하고 김용희 씨에게로 발행권이 옮아간 자치를 말하는 것이다. 남궁훈 씨가 사장이 되자 동년 10월 12일에 활자를 개조하고 11월에 새로 윤정기를 구입하고 익 11년 5월에는 다시 활자를 개조하고 동년 9월에 연중 무휴관제를 채용하여 내용을 일신하고 관동 지진 재해와 서조선 수해에는 구제금을 모집하여 사업 방면에도 일부를 내딛기 시작하였다. 차관에 대정 9년 8월 27일로부터 9월 2일까지 1주간, 동년 9월 5일 우열한 총독부 당국은 하고로 우리 일보를 정관시켰나뇨의 사설로 동년 12월 24일까지 2차의 정관을 당했다. 제2기 발전시대
제2기는 이상재, 신서구, 안재홍 씨를 역대 사장으로 하는 기간이다. 대정 13년 9월 신서구 씨가 본부의 경영권을 인계하자 본부는 당시의 지사요 임망가이던 이상재 옹을 사장으로 추대하고 당시 신문계의 선구라 일컫던 이상엽, 김동성 등 유의한 인물을 망라하여 일대 활약을 계시하였다. 즉 지면에 있어서는 제1면을 정치면, 제2면을 경제면, 제3면을 사회면, 제4면을 지방면으로 배정하는 동시에 시평란과 촌철란인 8면봉을 설치하고 시사 만화와 지방논단인 탕목조를 설치하였으며 동년 11월 23일에는 조석한 6면제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지면 내용을 보더라도 당시 사회적 풍조에 끌려 사회주의, 민족주의를 고조하여 형평운동, 농민운동, 노동운동의 동정적 태도를 취하고 중국의 혁명운동, 소련의 정상을 소개하여 이때까지 정치면에 2단밖에 취급 안 하던 것을 손중산의 서거, 장장님의 하야, 각송령의 생금에는 3단을 비로소 썼고 경전파업, 북률 소작쟁이, 메이데이, 어린이날, 농민데이에는 논설과 기사로서 노동운동을 선동하였다. 그뿐 아니라 본부는 동아일보에서 이관용 씨를 특파원으로 보냄에 대항하여 김준면 씨를 노농 러시아에 파견하여 소련의 정치, 경제기구 및 사정을 소개케 하였으니 신문 기자 중 신일용 등 사회운동자가 대부분이던 당시의 사정으론 용혹무괴한 일이다. 신년호를 보더라도 이때부터 경쟁이 시작하여 매수로나 내용으로 굉장히 많이 하여 백화남만의 관이 있었으며 수혜기사도 전면을 써서 보도한 것을 보면 어떤 계기로 하거나 민족심, 사회심에 호소하려 한 족적이 보인다. 이리하여 본부는 필경 대정 14년 9월 8일 석간사설로 당국의 기휘에 당하여 동년 10월 19일까지 41일간 정관 처분을 받았다. 해간이 된 본부는 그래도 위기가 충천하여 동년 10월 28일에 10만원으로 기공한 견지동 사옥이 익년 7월에 준공하여 외관까지 일신하게 된 것과 해간 직후 퇴진한 이상협 씨 등의 뒤를 받아 입사한 안재홍, 주정건 등 민족, 사회주의 논객의 논조와 아울러 크게 기세를 올렸다. 당시 사회 사정으로 보면 인산사건이 있고 60만세 사건이 있었으며 유택수 사건, 노총, 농총, 정오회, 민족 단일당, 근오회, 백일인의 공산당 사건 등 물정 소연한 바 있고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진화 혁명군의 북상,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과의 분열이 생겨 민심을 자극함이 컸으므로 기사급 논설에도 자연 격렬한 문구를 쓰기 쉬우나 인산 기사를 헤드라인을 치고 5단만 제목으로 하고 60만세 기사를 5단으로 하여 각각 전면을 채웠으며 공산당 공판 기사는 목각으로 7단을 뽑았으며 공판, 변호하러 오는 가토 변호사의 입경을 개선장군같이 취급한 것을 보면 당시의 신문 기자들에게 상당한 충격이 있었던 모양이다. 그리하여 소화 3년 5월 9일 제남사건의 벽상관이란 제목의 사설이 당국의 기휘에 혹하여 동년 9월 20일까지 133일간 정관 처분을 받은 것은 필연의 세이였다. 동년 9월 신서구 씨가 다시 발행인으로 되고 이상재 씨의 뒤를 이어 사장이 되자 사세를 1층 확장코자 소화 4년 10월부터 8면제를 실시하고 하계면 등을 설치하여 지면의 개선을 꾀하였으나 사회에 전해 보던 것과 같은 활발한 사회운동이 없고 안으로 경제적 토대가 약하여 획기적 계획 등은 없었으나 신흥 중국의 진상을 소개하려 이관용 씨를 남경 정부에 특파하고 안으로 운동 후원, 수해 구제 등 주체 사업으로 사기를 잃지 않은 것은 본부의 자랑이었다. 소화 6년 7월 21일 청년의 열렬한 지지를 받던 안재홍 씨가 신서구 씨 대신으로 사장에 취임하여 사론을 크게 확장하고 사재를 기울여 사세 확장에 헌신적 노력을 하였으나 재정난은 극도에 이르러 소화 7년 5월경엔 폐간의 위기에까지 이르렀다. 제3기 융흥시대 이것을 본 조만식 씨 등은 조병옥,
주요한 씨 등과 논하여 이것을 구제코자 동년 11월에 출마하였으나 재정난은 여하이 할 수도 없어 익년 소와 8년 초도에 현 본사 사장 방응모 씨에게 그 인수를 종연케 되었다. 방 본사 사장은 본보 같은 사회적 중대 사명을 띠고 10여 년 성장해온 민중적 기관이 위태하다 함은 사회적 수치라고 분연히 기하여 사제 30만 원을 던져 동년 3월에 본보 경영을 인수하고 동년 4월 25일에 연건동 195번지에서 혁신호를 발행하였다. 방 사장이 본보를 인수한 동월 29일부터 조석간 8면을 발행하고 천원 현상소설을 모집하여 천하의 인기를 집중하는 동시에 7월 19일 조만식 씨의 뒤를 이어 사장에 취임한 이유는 천하의 인재를 구하기 위하여 당대의 신문계에 인기가 높은 이광수, 서춘 씨 등을 맞이하고 20만 원을 증자하여 태평통 현재 위치에 30만 원의 사옥 건축을 시작하고 통신용으로 비행기를 구입하며 대판 풍수해에 6천 원의 위연금을 희사하며 문자 보급운동을 개시하고 사옥 낙성, 지령 5천호 기념의 2대 성전을 기념코자 산업시철단 모집 등 15대 사업을 발표 실행하였다. 이광수, 주요한, 김기범 씨 등 중도에 퇴사한 이가 많았으나 회사의 경륜과 설비는 날로 충실하여 주체 사업으론 연년 산업시철단 모집, 산악탐험단 모집, 음악 콩쿨 대회, 학생미술 전람회, 도시대항 축구대회를 거행하고 혁신 5주년과 6천호와 창간 15주년을 기념코자 조선특산품 전람회, 향토예술대회, 향토문화조사를 하였으며 설비로는 15만 부 인쇄, 정광식, 초고속도 윤전기의 구입을 비롯하여 자동식 압착기, 자동식 조조기 등 신식 기계를 설비하였다. 그뿐 아니라 지면을 인쇄하기 위하여 소와 11년 봄에는 솔선하여 조석간 제12면제를 실시하고 종래의 3판제를 5판제하고 소와 13년 4월 1일에는 조석간 7판제를 14년 1월에는 만지판을 넣어 8판제를 14년 9월에는 시내 제1석간제를 채용하여 9판제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에는 소와 12년에 각 도부청 소재지에 특파원 또는 주재 기자를 위치시켜 통신망을 확충하였으며 소와 12년 10월에는 14단제를 소와 15년 5월부터는 15단제를 실시하였다. 신문 내용에 있어서도 일단의 진보가 있었으니 편집에 있어 쓸모없이 선동적이던 것은 공평 정당히 취급되고 문장의 조잡 무질서는 정연 미려하게 되었으며 신속 정확은 기자 등의 소질 향상과 통신망의 확대도 증대하였다. 소와 11년 손기정의 마라톤 1등의 보도, 소와 14년도 부회위원 선거 보도, 영국의 대독 선전포고 보도에 신속하고도 충실하여 승리에 감에 어쩔 줄을 몰랐는 것은 필자의 자랑이 아니라 독자의 일반으로 인할 바일 것이다. 어떤 중대사라도 호외에 항상 이긴 본보의 영예를 길이 가지고 싶다. 논설 논조에 있어서는 조선인의 위무교육 실시를 주장하고 내선인의 입학상 관리 간의 차별을 반대하고 상공책의 진흥을 주장하고 산미 증식 계획을 비판하여 조선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기에 힘썼다. 그뿐 아니라 출판부에서 발행하는 조광, 여성, 소년의 새 잡지는 단연 존엄한 위세를 낳고 기른 본행은 조선일보와 같이 문화의 공헌함이 크다. 소와 12년 진화사변이 발발하자 본보는 곧 그 중대성을 감안하여 보도 및 여론지도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그 보도 및 해설 및 비평에 충실하여 민중으로 하여금 갈 길에 방황케 하지 않았다. 그 지면의 사변 전과 비교하면 격세의 감이 불무하다. 생각하면 본보는 과거 20년간 누차의 고난을 만나 위기에 든 바 한두 번이 아니었으나 방 현 사장이 경영에 임해 당하여는 기초는 반석 위에 서고 사세는 일익 확대되어 방금 본사에 포용한 사원은 270여 명, 지사 지분국은 무려 1000을 초과하며 부수는 조선의 제일을 점하니 가히 조선일보의 황금시대라 할 것이다. 세상은 변전무상하는 것이다.
미약한 시대로부터 황금 시대를 당한 우리 신문은 금일로서 최후를 맞이하게 될 역사적 운명에 서 있는 것인가? 조선일보 폐간일의 기사들 4부 전범기업 조선일보의 전쟁 기사들 우리 해군 활약 상해 9.18 동맹 진화방면 함대 보도부 발표 석강성 해명 봉쇄를 실시 중인 우리 함정은 8일 산문만 및 태주만의 경계를 일반 강화하는 동시에 남한 송문의 적 군사시설을 공격하여 화재를 발생케 한 외에 운주만 내 깊이 침입, 강구 부안의 사두산 병영, 옹양촌, 귀두촌, 황역촌 및 칠리의 적 거점을 포격 모두 심대한 손해를 주었다. 제26차 중경 폭격 땡땡기지 9.18 동맹 중지 함대 보도부 땡땡기지 9일 오후 10시 발표 금일 제26차 중경 폭격을 결행하였는데 오래간만에 맑은 날씨에 크나큰 성과를 거두었다. 땡땡기지 9.18 동맹 9일 오후 4시 40분 도이바타, 미하라, 마츠나가, 나카무라, 토모, 나베타 각 부대장이 인솔한 해군 항공부 대대편대는 층운을 해치고 장구 중경으로 엄습하여 제26차의 과감한 일제 폭격을 구 시가에 가하여 상업구를 철저히 분쇄하고 스즈키, 간조, 이시바시, 오쿠야마, 무라타, 휘하의 정예군은 중경 남방 1km 양자강 연안의 요지 해당계에 금년 최초의 폭격을 결행하여 기유창 및 탄약 제조창 등의 땡땡키로에 많은 폭탄을 퍼부어 대화재를 일으켰다. 그리고 야마가미 타부치, 세토, 이와타니 각 부대장 지휘의 해군의 황취군은 동시 각 자린강 부안 관산 피위 공업지대를 통렬히 폭격하여 이개소를 염상시킨 후 기술을 돌려 승가함을 엄습하고 장개석의 주택에 큰 폭탄을 던지어 그 일부를 완전히 부숴버리고 모두가 승전가를 울리며 땡땡기지로 무사 귀환하였다. 그런데 이날 중경 상공에는 적 전투기 5기가 있었으나 우리 정예의 맹습에 협의받아 도전치 못하고 도망쳐 달아났다. 독일 비행기 영국 해안의 규례를 부설 베를린 9.18 동맹 독일 군 사령부 발표 1. 8일을 통하여 독일 공군 부대는 영국 함선 합계 28척을 격침 또는 대손해를 주고 1. 도보 부근에서 메서슈미트 전투기 부대는 해안 방어기구 12개를 파괴하고 다른 부대는 화이트섬 및 도보 해안 상공에서 영국 비행기 49대를 격추하였다. 이 전투에서 아군도 1기를 잃고 2기는 불시착되었다. 1. 8일 밤 독일 전투기 부대는 리버폴 및 브리스톨 부근의 비행기 공장과 항만시설을 폭격하였다. 1. 비행기에 의한 영국 해안길의 부설도 착착 진척 중이다. 조선일보 폐간일의 기사들 5부 일제의 경제신체제 소개기사 경제신체제 확립 신경제윤리 앙양 기뇨 신체제의 최대 안목은 국민 제조직을 기초로 하는 정치의 신체제를 수립하는 데 있는데 신정치체제의 최대 중점은 경제에 있어서의 신체제를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는 데 있다. 신체제나 경제의 신체제도 같은 국민 조직의 재편성 과정을 통하여 수립되는 것이므로 관념적으로는 전후가 있을 리 없으나 경제에 대한 정치의 우위성 내지는 지도성이라는 사실로 보아 현실적으로는 정치를 혁신시킴에 위하여 경제를 혁신시키는 단계적 발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일반으로 자본주의를 지향하고 그보다 1층 발전된 조직으로 이행시키려는 국가의 필연적 요구이어서 산업혁명이 정치 형태를 변화케 하던 시대와는 실로 정반대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국민사회주의의 정치혁명을 수행한 독일은 혁명 성취 후 다시 수년에 걸친 경제혁명을 통하여 비로소 제3제국을 건설하기에 성공하였다. 게다가 경제신체제의 건설 과정은 독일에 있어서조차 아직 완전히 종료되지는 못했다. 대영불 전쟁의 압도적 승리를 얻고 나치즘의 성공을 구가하고 있는 현재에 있어서도 독일 정부는 일본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격한 태도로서 통제 경제를 강화하고 있다.
암거래에 대한 사형의 엄벌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가령 신정치체제를 성취한 때에 있어서도 경제의 신체제 건설이 얼마나 곤란하며 또 장구한 시일과 노력이 필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에 있어서도 같다. 혁명 정부가 수립되어 전시 상태를 탈출할 후 레닌이 채용한 경제 정책은 소위 내푸였던 것은 기억에 새로운 바이나 이것도 역시 경제 신체제가 얼마나 곤란한 것인지를 말하는 것인 바를 알 수 있다. 우리가 현재 건설하려는 신경제체제는 국민 각층의 광범한 관념혁명을 기초로 하는 국민 재조직의 과정을 통하여 국민 도덕의 신체제, 정치의 신체제, 국민 생활에 있어서의 신체제 등 모든 부문에 있어서의 신체제가 다같이 수행되어 모든 것을 망라한 소위 전 일본의 신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정치와 경제와의 사이에는 독일이나 러시아에서 채용했던 것과 같은 완강한 간격을 남겨놓아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정치 신체제는 동시에 경제의 신체제이며 기타 모든 방면의 신체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이념을 가지고 현실에 대처해 나간다면 위외의 강력한 반격을 맞게 된다. 만약 신경제체제라는 것이 종래와 같은 내용을 가진 직능 조직을 단지 통일적으로 조직함으로써 성립될 것으로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다대한 오류일 것이다. 고바야시 상공 대신은 상공행정에 관한 지난번의 성명에 있어서 종래의 카르텔 상공조합, 상공회의소 등을 총망라한 신산업단체법을 제정하리라는 것을 말하였는데 상공 대신이 만약 이와 같은 기존 단체상으로부터의 법제화를 가지고 신경제체제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신경제체제의 실체와 간격이 떨어지는데 경색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직능 조직의 대부분은 종래의 자유주의 원칙을 기초로 하는 이익 대표 기관에 불과한 것이므로 먼저 그 근본적 개혁을 단행하지 않는 한 아무리 상공대신이 말하는 바와 같은 단체법을 제정한다 할지라도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이다. 신체제의 필요는 고도 국방국가 건설의 요청에서 오는 것인데 국방국가 건설의 근본 문제는 경제를 재편성하는 데 있다. 그런데 국방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가장 기노한 경제, 그것이 현실에 있어서 이 국가 목적에 배치되는 것은 기이한 일이다. 현재의 우리 경제계가 위헌히 사적 이윤 추구를 기본 추구로 하며 회전되고 있는 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군수산업으로서 당면한 전쟁 목적을 완수시키기에 절대적인 관계를 가진 중공업조차 그러한데 하물며 경공업을 위시하여 일반 민수요 산업에 이르러서는 이윤 산업만을 목적한 것이다. 이미 사변 발발 직후부터 하여간 이대로의 상태로서는 안 된다라는 개탄과 비탄이 정부 부처에서도 앙양되어 온 터인데 그것은 대개 경제계의 실정에 대하여 던져진 말이었다. 정부의 관료적 통제의 결함을 지적하는 것은 좋으나 갖춰지지 않은 결함에 편승하여 이윤 추구에 광분하는 것이 현재의 경제계의 실상이다. 그뿐 아니라 매사에 생산력 확충을 져야 한다라는 핑계로 통제 정책을 완화하기를 꾀하고 최후에는 공황으로서 정치의 지도력을 견제하려고 한다. 예를 들면 최후의 자유주의 내각으로서 요나이 내각이 무너진 때에 차기 정권에 대하여 일제히 외친 경제의 요망은 실은 요망이 아니라 일종의 협박이라고도 할 만한 것이었다. 정계에 있어서는 가령 시국적인 동기에서 출발된 것이지만 신체제의 수능작용이 팽배한데 비하여 경제계에는 과연 기성정당을 해산한 데 필적할 만한 사건조차 발생되지 않았고 도리어 고노의 내각이 성립됨에 즈음하여 경제계의 중추부는 경제 강요의 인선에 대하여 자기들의 이해관계에서 말참견조차 감행하였다. 국민 재조직은 광범한 국민 각층의 관념혁명을 중핵으로 하여 단행해야 될 것은 이미 말한 바와 같다. 그러나 경제계에 있어서의 관념혁명의 진행은 가장 지연된 것이다.
신체제 조직 과정에 있어서의 정치와 경제와의 거리를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기 위하여 중앙에 집결된 정치력이 끊임없이 경제계에 있어서의 관념 혁명을 촉진하고 다시 정치력에 위하여 경제의 지연을 현실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 조직의 구상을 수립하여 계획을 진행시켜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 내각이 기본 국책 중 국내 태세 쇄신의 첫머리에 내건 도덕 신체제의 요청은 1층 심화되어 중점화시킬 필요가 있다. 나치스 독일의 경제 도덕은 공익은 개인의 이익의 우선함이라는 목표로 집약되는데 교육과 학문의 쇄신과 상건하여 자아 공의의 사상을 배제하고 국가 봉사를 제1위로 하는 국민 도덕의 확립이라는 고노의 내각의 정강은 다시 한번 분화되어 신체제에 즉응하는 경제 논리를 확립시키기까지 심화되어 다시 단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그것은 강력한 정치력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라야 될 것은 다시 말할 것도 없다. 고노의 내각의 정강에 나타난 신체제의 구상은 도덕, 정치, 경제로부터 농업 및 국민 생활의 신체제를 확립하는 데까지 언급하였다. 국민 생활의 신체제는 정강에 말한 바와 같이 국민의 희생 불균형을 시정하고 인고 10년 시간 극복을 가능케 하는 국민 생활 수준의 확보에 있는데 고노의 수상에 소위 사회 정의를 기조로 하는 전시 국민 생활의 확보도 역시 정치 경제의 신체제가 수립됨으로써 비로소 실현되는 것이다.